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9회의 문을 활짝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동안에 어느덧 3월 말이 되었네요. 이제 슬슬 봄 기운이 완연해질 그런 시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지금 시기에 머릿속으로 연상되는 게 하나 있지 않나요? 저는 벚꽃이 떠오르는데 말이죠. 모두 꽃놀이 계획 같은 거 잘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워낙에 바빠가지고 그런 거 즐길 새도 없이 그냥 한 해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볼 수 있을 때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두시는 게 좋겠다, 이런 좀 감상이 있네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니까 서울 벚꽃 개화 시기가 4월 한 3일에서 5일 사이쯤으로 대충 전망을 하고 있던데 저도 그때쯤에 벚꽃을 보러 나갈 생각입니다. 마침 또 집 주변 내천에 자전거 도로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는데 거기에 벚꽃나무들이 굉장히 흐드러지게 잘 심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거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그때 벚꽃만 보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집 근처에 이렇게 숲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또 파릇파릇한 새싹이랑 다양한 꽃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자연을 좀 한껏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볼 수 있을 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또 조금만 지나면은 또 엄청나게 더워질 거잖아요.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 대비 자연을 좀 벗삼아서 에너지도 좀 충전하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좀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처럼 인사 나누는 거긴 하지만은 그 시기에 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보는 것이 삶의 진리고 낙이다, 이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오프닝 삼아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오늘 라디오에서 다룰 주제거리 들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 트랙의 간판 코너에서 언제나처럼 찾아뵙도록 할게요. 꿀 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과연 오늘은 제가 어떤 작품을 들고 나왔을까요? 한번 작품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훑어보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회차 엔딩에서 이번에 다룰 작품이 여성향 작품이라고 이미 예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요, 만화 원작이 아니고 라이트 노벨 원작도 아니고 바로 게임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게임을 원작으로 한 여성향 작품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막상 리스트들을 좀 찾아보니까 만화 원작이랑 라이트 노벨 원작인 여성향 작품은 생각보다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주로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그쪽 장르의 팬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다, 이러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 작품의 장르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려봐야 될 텐데 제가 작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3가지의 장르가
대략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씩 열거를 좀 해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로맨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 마지막 세 번째 판타지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세 가지 장르 중에서 굳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학원이랑 판타지를 꼽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생각보다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나면은 연애 노선, 로맨스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발산되는 작품은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딱히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살펴보면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오프닝에서는 웬만하면 설명을 그렇게 뭐 자세하게 하지 않는 편이 낫겠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죠. 자, 그리고 이제 작품의 주요 소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소재는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인화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굳이 조금 더 예를 직접적으로 든다면 인간의 틀에다가 신의 설정을 부여한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한 히로인과 엮이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정도면요. 이 작품의 대략적인 프로필을 제가 열거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로 돌입을 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그럼 시작합니다.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왜냐하면 넌 요정처럼 사랑스러우니까. 애니메이션 신들의 장난입니다. 이것은 여러 신화의 신들이 모인 세계의 이야기. 신화를 대표하는 신들이 모여 어떤 회의를 벌인다. 아무래도 신들 중에는 인간을 싫어하는 문제아가 있는 듯하다. 신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숭배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그러나 현재 신과 인간의 연결고리는 희박해질 대로 희박해진 상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들은 인간이 흉내낸 배움터를 만들고 그곳에 인간 소녀 한 명을 골라 인간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가르치라고 명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주인공 쿠사나기 유이는 신들이 모인 배움터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자, 제가 아까 전에 이 작품이 게임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게임의 정체성이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흔히 오토메 게임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장르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미소년 연애 시뮬레이션,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는 장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흔히 오타쿠 분들이 많이 접하고 또 즐기시고 하는 그런 게임 장르가 있잖아요.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그 미연씨의 성전환 버전, 성반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공략 대상인 남자 캐릭터들이 존재하고 한 명의 여성 히로인이 그 캐릭터들을 파내려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애니메이션화 시키니까 역할렘물에 가까운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만드는 작품이 되었네요.
자, 그리고 메인 스토리는 제가 방금 전에 브리핑했던 내용을 들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인 여성 히로인이 다양한 신들에게 인간의 마음, 인간의 특성을 학습시키는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근데 사실 이거 남성 오타쿠층에게 그렇게 생소한 소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작품을 하나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작품이 하나 있죠. 내가 아가씨 학교에 서민 샘플로 납치당한 사건. 아마 이 작품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작품의 기본 플롯이랑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죠. 단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작품은 가볍게 볼 수 있는 코미디 위주의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학원 일상적인 느낌이 부각되어 있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야기의 맥락이 조금 진지한 편에 속하는 작품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연상할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이 고귀한 존재인 신들 사이에 인간이 껴있는 거잖아요.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오란고교 호스트부? 호스팅부인가요? 호스트부인가요?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작품이랑 어찌 보면 또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역시 다르고요. 그 작품도 코미디가 위주가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이 작품을 다 감상하고 나서 들었던 직관적인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잘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성 캐릭터들의 성적 어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임과 동시에 결말부로 가면은 조금 심파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르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 그러한 스토리 라인에 조금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작품을 그렇게 재미있게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특정한 부분에서 그런 요소들이 강하게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기본적인 플롯 자체는 사실 학원 일상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 신이라고 하는 어떤 판타지 요소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 있는 것이 상당히 주 포인트이자 타겟팅 돼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그 맥락들만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킬링 타임용으로는 전체적으로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 되게 좋게 봤던 포인트가요. 1회에서 히로인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데, 그 특정한 행동이 저는 사실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작품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결말에 가서 그 어떤 특유의 복선을 기가 막히게 회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작품의 결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작품은 사실 어떤 특정 루트를 따라가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중의 주인공은 모든 캐릭터들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또 열린 태도, 이런 것을 견지하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열린 결말, 이것이 상당히 들어맞는 요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딩을 보고 나서 특별히 불만을 가지게 되지 않는, 오히려 좀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이 작품에 느낀 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제가 이 작품을 감상하며 느꼈던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심 스터디. 자, 갑자기 뭘 스터디하나,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이 주제를 들고 온 취지는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특히나 여성향 작품을 그렇게 많이 감상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 작품을 교보제 삼아서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다양한 작법과 연출들을 여러 가지로 정리해보고
한번 여심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주제를 한번 들고 와 봤는데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작품이 그렇게 좋은 교보제, 숙련된 조교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신들의 장난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뭐 여성향 애니메이션의 대명사격인 작품도 아니고 인지도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저냥인 것 같아요. 이 작품에 긍정적이신 분들은 굉장히 맹목적인 지지를 표명하시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인터넷상의 여론이 대충 그러했는데 제가 의미를 두고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작품의 어떤 대략적인 패턴이나 추세를 좀 보고 나름대로 그래도 정리를 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제가 남성의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연출들 같은 것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여성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봄과 동시에 또 그 맥락들을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뇌피셜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죠. 일단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연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상의 시간 순대로 한번 그 요소들을 차례차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회랑 12회에 나왔던 작중의 신들, 작중의 신들이 마법소녀 풍으로 변신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 1회 때는 오프닝부터 그 떡밥들을 미리 뿌려 놓는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12회 때 그 장면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면서 보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장면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그 신으로서의 폼 체인지, 변신 장면이라고 하면은 그냥 멋있게 뭐 빛이 몸을 감싼 상태에서 깔끔하게 변신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으면은 보기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진짜 마법소녀풍으로 변신을 합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은 세일러문 그리고 프리큐어 이런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화려하면서도 어찌 보면 좀 육감적인 변신 장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오글거린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는 그러한 좀 과한 변신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이 부분을 봤던 여성 시청층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한 가지 더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도 역시 1 회랑 3회 때 나왔던 장면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남성 캐릭터들이 한 명 한 명 등장했을 때 그 캐릭터들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들어간 효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남성 캐릭터의 상체와 얼굴이 한 앵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클로즈업을 하고요. 그 화면에서 풍성한 꽃이 피어나는 그런 배경을 씌워 주고 각 화면 모서리에 화려하게 보이는 액자트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토샵으로 넣은 것 같은 아주 샤방샤방한 효과들 이런 효과들이 남자 캐릭터를 감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의문점을 갖는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보통 마법 소녀식의 변신이라던가 혹은 뭐 꽃을 배경으로 하고 샤방한 효과, 액자 틀 이러한 것들은 사실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도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투머치스럽기도 하고 굳이 왜 미소년 캐릭터에게 여성스럽게 보일 수 있는 포장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 그것이 굉장히 좀 의문점으로 다가왔었어요. 실제 여성분들이 저런 걸 좋아하나? 그런 좀 소소한 의문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요즘 미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아이돌 외모,
중성적인 외모를 가진 남자가 미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그러한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죠. 근데 과연 여성분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추가해서 그 중성적인 외모의 남성 캐릭터들을 훨씬 더 그 뭔가 여성적인 느낌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실까? 그것이 계속 좀 미묘한 포인트로 자리매김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뭐 제가 후자에 언급했던 꽃 배경이라든가 액자 틀, 샤방한 효과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에 잘 안 나오는 그런 효과들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데서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이러한 효과들을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랑은 쪼끔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걸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뭐 그리고 계속 제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쪼끔 미묘하긴 한데 아까 전에 제가 가장 처음 언급했던 마법소녀풍의 변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여성분들이 동경하는 포인트긴 하죠. 여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특히나 프리큐어 같은 경우는 화려한 변신 씬이 많은 여자아이들을 열광시키게 만드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동경을 품게 만드는 요소인데 이거를 여자 캐릭터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남자 캐릭터에 적용했을 때 이건 오히려 약간 반감이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변신한 남자 캐릭터들의 어떤 외형이라든가 신체 라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좀 여성분들에게는 미묘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호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밌다고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좀 해볼 여지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외로 여성분들이 '저런 요소들을 즐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뭐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요. 이 작품에 나오는 남자 캐릭터들의 노출.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고정관념 내지는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Q&A에서 풀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여자분들께서 '남자들의 노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뭐 아이돌들이 복근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때 열광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뭐 아이돌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남자들의 노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근육이 보장돼 있는 그런 몸매를 타고나신 남자들이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뭐 흔히 인터넷상에서도 역시 이런 글들이 많잖아요. 뭐 수영장 같은 데 갔을 때 복근 자랑하는 그런 남자들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다. 헐벗고 있는 남자들이 꼴 보기 싫다.' 이런 식의 그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여성분들이 꽤나 많이 눈에 띄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그렇게 여성분들의 트렌드에 맞는 날렵하고 좀 스키니한 느낌의 복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표시하시는 여성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 직접적으로 많이 체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역시 남자나 여자나 근본적인 거는 비슷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라디오를 혹시나 듣고 계실 수 있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작품에서 남성 캐릭터들의 노출신이 나오는 그 킬링 포인트들을 좀 언급을 해 볼게요. 열심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2회 때 그리스 신들이 같이 모여서 목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헐벗은 그런 캐릭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 회에서 각 캐릭터들이 수영복을 착용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전 개인적으로 좀 쇼킹했던 포인트가 스사노라고 하는 신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여기. 근데 그 캐릭터가 훈도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는 사실 훈도시라고 하는 그 요소가 현대에 와서의 그 맥락은
좀 약간 혐오스럽고 개그 캐릭터한테 입히는 그런 좀 약간 저급한 복장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조금 과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고, 또 워낙에 타 애니메이션이나 서브컬처 작품에서 이 훈도시라고 하는 요소가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복장을 여성향 작품에다가 집어넣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쇼킹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다른 여성분들의 리액션이 어떠셨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뭐 어쨌든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5회 때 하데스가 본인의 원년 마크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의 탈의를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때도 몇몇 캐릭터들의 수영복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할 씬 중 마지막인 9회, 이때는 아폴론이 상의 탈의를 하고 입장을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자잘한 노출이 있는데요. 나머지 장면들은 한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나서 수수하게 찾아보시는 것들이 재미있는 즐길 거리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요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꼽는 거는요, 바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스킨십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느끼기에 이 작품에 등장하는 스킨십의 강도와 횟수는 상당히 빈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좀 들어보면요. 우선 아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캐릭터가 1회에 등장해서 히로인에게 아주 다양한 스킨십들을 하거든요. 여성 히로인의 볼을 만진다던가 머릿결을 만진다던가, 또 손등에 키스를 하고 허리를 감고 볼 키스도 하는 이러한 아주 과감한 플레이들을 펼치는데, 기본적으로 작품 내에서는 신 캐릭터들이 인간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런 설정을 뛰어넘어서 그냥 애니메이션 자체를 보면은 여성분들에게 대리만족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좀 잘생긴 남자 캐릭터들의 과감한 스킨십,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중에 등장하는 로키라는 캐릭터도 이런 식의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여성의 턱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감싸서 들어 올리는 이러한 스킨십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실제로 당한다라고 하면은 좀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스킨십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3자의 눈으로 이 작품을 보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들이 상당히 로맨틱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스킨십과 관련돼서 상당히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바로 발드르라고 하는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가 하는 행동이 여자들이 딱 싫어할 만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하는데,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성 캐릭터에게 굉장히 집착증을 보입니다. 혹은 스토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여자 캐릭터와 함께 했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고 계속 뭐 "넌 내 여자니까." 하는 느낌으로 집착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제 도를 넘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거의 성추행에 준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성 히로인을 붙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든가, 히로인의 어깨를 잡다가 서서히 손이 내려오더니 가슴 쪽에 손을 뻗치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을 보여서 히로인이 이러시지 말라고 뿌리치는 정도까지 이 도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7 회랑 8 회에서 이제 연속으로 나왔던 장면이었는데, 이거는 아무리 제3자의 눈으로 이 작품을 보는 여성분들이라고 해도 꽤나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그 여심에 얼마만큼 부합하는 그런 장면이었을지 저는 사실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작중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여성을 좀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약간 논란의 그 중심에 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것도 예를 역시 들어야 될 텐데, 일단 여성 히로인이 제우스한테 사실 거의 납치당하다시피 이 세계로 발을 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등장하는 그 신캐릭터들이 굉장히 이 여성 히로인을 뭔가 하대하고 찬밥 대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인제 그러한 성향들이 많이 줄고 여성 캐릭터와 남성 캐릭터들의 유대감이 좀 부각되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특히나 콕 집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사노랑 로키, 이 캐릭터들은 여자 캐릭터에게 진짜 예의가 없는 행동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례함에서 거의 절정에 달하는 캐릭터가 작중에서 선생님 포지션으로 등장을 하는 토트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는 거의 무례함에 있어서 탑 클래스의 영역에 있는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주인공은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소환이 돼서 신들에게 인간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 역할을 맡은 건데, 그 모든 영역의 책임들을 다 전가해 버리거든요, 이 캐릭터가. 그리고 볼 때마다 뭔가 험한 말들, 이런 것들을 여주인공한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가장 좀 짜증나는 포인트이자 개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자 캐릭터랑 마주치고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벽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횟수를 굳이 세어 보진 않아 가지고 모르겠는데 한 9 번, 10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좀 도가 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9 회로 진입을 하니까 그 벽치기가 아예 이 캐릭터의 고유 기믹이 된 건지 엄청나게 스타일리시한 효과와 그런 멋진 포즈를 취하면서 벽을 딱 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실수를 금치 못했는데, '이것이 여성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스킨십이라든가 이 무례한 태도들에 일맥상통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사실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쁜 남자의 강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까지 수용이 될 정도의 것인지 아니면은 뭔지를 잘 제가 감이 안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작품을 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나쁜 남자라는 것은 여성에게 좀 툴툴거리고 약간 츤데레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나쁜 남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그냥 처음부터 히로인에게 굉장히 적대적이고 찬밥 대우를 하는 느낌들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나쁜 남자의 틀을 쪼끔 깨부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번 굳이 언급을 해 봤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가 제가 이 작품을 바라보면서 작중 굉장히 눈에 띄었던 그런 포인트들을 나열해 본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좀 근본적인 의문점으로 빠집니다. 과연 이러한 요소들이 여성분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확실하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겠니? 자,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일 뿐 따라하지 말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번 포인트의 제목은 그 히로인이 알고 싶다입니다. 작품의 주인공 쿠사나기 유이, 이 메인 히로인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일단 앞서서 이 캐릭터에 대한 총평을 제가 간단하게 나열을 한다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동성과 수동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다. 제가 사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캐릭터는 시뮬레이션 게임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플레이하는 사람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무색무취한 느낌이 어느 정도는 가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면모,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데, 또 반면에 특정 캐릭터의 루트로 돌입을 하면 그 캐릭터에게 인상 깊은 어떠한 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독특한 선택지, 독특한 대사를 날려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능동적인 처사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상을 제가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작품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이 쿠사나기 유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일반적인 여성 히로인이랑 대입을 해 놓고 보면은 역시나 쪼끔 독특하긴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제가 느낀 이 캐릭터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아주 단단하게 짝이 없는 멘탈을 가지고 있는 강철 멘탈의 소유자라는 거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며 저처럼 동일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떠한 불합리가 본인에게 닥쳐와도 그것을 꿋꿋하게 잘 버텨내고 끈기 있게 이겨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이 이 캐릭터를 굉장히 호감적으로 만드는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점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 시간의 순서대로 좀 스토리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 캐릭터는 뭣도 모르는 이유로 이 세계로 소환을 당하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편이 없고 자신에게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들 없이 굉장히 찬밥 대우를 받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제우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본인이 그 세계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게 된 이후에 자신의 방 기숙사에서 가족들을 떠올리며 잠을 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다음에 자연스럽게 예상하게 되는 것은 이 캐릭터가 번민을 하는 모습, 가족들을 생각하며 우울함에 빠지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에 잠기는 모습들을 흔히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캐릭터, 다음날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본인의 교복을 착용하고 열심히 해보겠다. 이러한 낙천적인 사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신들이 있는 학교로 가서 입학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유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능동적인 성격이 굉장히 부각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강철 멘탈이라고 생각했던 그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나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예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회 때 하데스가 기본적으로 불운을 타고난 캐릭터이고 그 하데스와 잘 지내기 위해서 유이가 별을 관찰하러 가는 장소로 동행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강물이 불어났을 때 유이가 거기에 빠지게 돼서 죽을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때 하데스에게 구해지게 되었고 유이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사실 이 정도의 설정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면 하데스는 기본적으로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불운을 타고난 캐릭터이고 그렇다면 내 목숨, 내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데스한테 접근하는 걸 꺼리게 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특히나 이 캐릭터는 명백하게 죽을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지만 유이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데스와 함께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결국에는 하데스의 불운을 상쇄시키면서 그와 유대감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캐릭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바로 5회 때 나왔던 스사노랑 엮이는 에피소드. 유이가 산사태로 인해서 절벽에서 추락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스사노에 의해서 구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상황을 본 제우스의 오해 때문에 스사노가 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당하게 제우스 앞에 등장을 해서 강한 일가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대충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제우스라고 하는 신은 모든 신의 거의 정점에 속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신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캐릭터한테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모르는 건 당신이라고 일가를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태도,
거기에서도 이 캐릭터의 긍지와 자긍심, 도덕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동시에 이 캐릭터가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평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수동적인 면모가 이 강철 멘탈이랑 어느 정도 연동이 돼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포인트를 느꼈던 요소가 뭐였냐면은 이 캐릭터가 스킨십에 있어서도 딱히 별다른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이건 아까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로키가 히로인의 턱을 감싸 들어 올리면서 "나랑 특별한 추억을 만들지 않겠냐." 으슥한 뒷골목으로 유이를 유인한 이후에 그러한 행동을 한 건데 사실 그것은 로키가 공포감을 조성할 목적,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유이한테 그러한 행동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유이는 굉장히 해맑게 "로키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너도 나랑 특별한 추억을 만들려고 했구나." 이렇게 해맑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맥락상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그거는 로키가 유이를 가지고 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장면이었는데 근데 그것을 아무런 리액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벙쪘던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8회 때 발드르가 유이에 대해서 굉장한 소유욕을 보이면서 강제로 키스 시도를 했다가 그 상황을 로키가 정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유이는 그 뒤로 뭐 굉장히 사실 혐오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발드르에 대한 호감이 반감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가 하는 리액션이 그냥 '발드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좀 찜찜해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무섭기도 하고 그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먼저 들 것 같은데 뭐 아무리 어느 정도 유대감이 형성돼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본인을 탐하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 발드르라고 하는 신이. 근데 전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의 강도에 전혀 비례하지 않는 감정 상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포인트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품이 크다, 배포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감정 표현이 좀 지나치게 절제되어 있다는 식으로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즉 '이 여자 캐릭터 너무 좀 호구틱한 거 아니야?' 라는 감상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단단한 강철 멘탈을 소유하고 있고 불합리함에 참지 못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본인에게 다가오는 어떤 스킨십이라든가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는 별로 깨닫지 못하고 별다른 리액션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진지하게 살펴보면은 과연 로맨스물이나 역하렘의 적절한 히로인의 그런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사실 이거는 제가 남성향 작품에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의문일 수도 있는데요.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스킨십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스킨십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초지일관 히로인은 거의 대부분 별다른 리액션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얼굴에 살짝 홍조를 띈다든가 뭔가 좀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보이긴 보여요. 근데 바로 뭔가 장면이 전환되고 뭐 찰나의 순간에 다시 원래대로 본인의 템포를 되찾고 또 아무렇지 않은 듯이 생활을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실 이런 종류의 어떤 로맨스가 함유가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여성 캐릭터가 저 캐릭터의 어떤 호감을 표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리액션을 보이면 '아 이 캐릭터가 저 캐릭터한테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 캐릭터와 저 캐릭터는 별로 호감도가 없는 것 같은데 발전할 여지가 있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그 척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 주어지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다가올 만한 여지들이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작품을 다 보고 나서는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작품은 사실 어떤 특정한 캐릭터의 루트를 쫓아가는 작품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히로인 쟁탈전의 느낌도 별로 없고, 또 어떤 캐릭터랑 아주 본격적으로 로맨스를 펼친다든가 하는 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여자 캐릭터는 모든 남자 캐릭터와의 관계가 스무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어떤 특정 캐릭터와 진도를 뺀다라고 하면은 애니메이션 전개에서 좀 하자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한 요소들이 좀 가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오히려 좀 득을 본 케이스도 있어요. 덕분에 결말에 어떤 임팩트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는 거죠. 히로인이 신들과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굉장히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는 굉장히 우울한 나날, 침울한 나날을 보내면서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물론 다행히 엔딩 거의 끝자락에서 쿠키 영상이 하나 나오는 덕분에 유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아주 긍정적인 요소였다.'라고 평하기는 쪼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결말에 딱 그 임팩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캐릭터 자체의 어떤 그 강철 멘탈 혹은 스킨십에 대한 감정 절제, 이런 것들이 담겼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납득이 되나.'라는 그런 수준의 의문은 있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해당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론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캐릭터도 예쁘고 태도라든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 멘탈, 이런 것들이 다 보기 좋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상당히 재미있게 이 작품을 감상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꿀잼 셀렉트 마무리를 슬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 녹음을 하고 나니깐요, 제가 갑자기 실감이 되네요. '아, 이거 오늘도 분량 조절에 실패했구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좀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꿀잼 셀렉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